자, 이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한 주간의 트윗을 통해서요, 우리 투자의 굿 아이디어 그리고 이 상당한 이 길잡이 제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또 한 주간 또 어떤 트윗을 올렸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백신 하나가 전 세계 증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뉴욕 증시도 단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는데요. 자, 모더나 백신에 관련해서 이 하루 만에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뉴욕 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1% 넘게 급락하는 등 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백신 하나에 이렇게 증시가 좌우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시장입니다. 또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 중국 때리기를 연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미중 갈등의 새로운 재선 전략으로 떠올랐죠. 자,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때리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전 현직 대통령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금 서로를 저격하면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오바마 때리기는 이 조 바이든이죠. 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현재 이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트윗을 보시면요. 이번 주의 타깃은 역시나 오바마와 중국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재선 전략인 오바마 게이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중에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 기억하라. 오바마와 졸린 조는 내가 백악관에 있는 이유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또한 이 FBI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 공작이었다라는 이 오바마 게이트 이처럼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트윗을 좀 이어서 보시도록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서 이 WHO죠. 이 WHO의 테워드로스 아다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내용의 이 서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나치게 친중국적인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WHO의 자금 지원 중단 등 이 비난과 압박은 현재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트윗을 보시다시피 현재 뉴욕 증시는 여전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뉴욕 증시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김보스타님 앞으로 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나스닥은요. 갈팡질팡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갈팡질팡 한다고 전혀 느끼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좋지 않습니까? 시장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장 뭐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갈 때는 가는 거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한 9,600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지지율 밀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지지율이 밀려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피해보고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을 가면 뭐 자기한테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기 이렇게 말로 던져놓고 좀 싸움을 만들어 놓고 실제 액션을 하지 않는 형태로 지지율 계속 끌어올리기만 계속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다 쇼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이제 중국이 양해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큼 중국이 현재 지금 중국이 1차 무역협정을 다 이행하고 있거든요.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중국 또 너무 뭐라 해서 액션을 해버리면 그럼 중국이 이제 그 무역협정도 안 지키겠죠. 지금 괜히 그런 구실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성공을 압박하는 전략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뭐 전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데 저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 별로 그 감정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은 안 좋은데 대신 미국 경제를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싸우는 부분은 그냥 조 바이든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중 무역 분열 같은 경우, 뭐 전쟁 같은 경우 신냉전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윤곽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모더나에서 나온 그 백신 관련한 얘기를 좀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모더나 일상 코호트, 그러니까 임상 일상 관련한 이제 단계별, 분류별, 약 투여별 해가지고 나눠놓은 건데요. 일단 투여 용량을 보시면 25ml,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이죠. 100mg, 그다음 250, 그다음 25, 100, 250, 25, 100, 250인데 각각 이게 연령대와 그다음에 그러지 않았을 때 총 3가지 분류로 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25ml를 일단 뭐 투여한 결과와 그다음 투여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해서 좀 나눠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항체 생성이 좀 원활하게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5명 항체 전부 다 생성이 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중화항체까지 생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25mg을 넣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임상 뭐 표본이 많이 없다, 뭐 이게 결과 임상시험 결과가 뭐 그렇지 뭐 이게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가 임상 이상하고 3상하고 그때까지 계속 모더나가 계속 그거 시험하면서 끝까지 갈까요? 얘네들이 뭐 바보가 얘네들 뭐 바보입니까? 얘네는? 얘네는 임상 1상하고 바로 임상 2상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 늘 거야 분명히. 예, 근데 미 FDA가 사용 승인을 이렇게 안 해줄까요? 저는 이 정도 결과물 해주고도 남는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중요한 거는 백신이 딱 만들어져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해서 최대한 많이 할 거고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부분 믿고 갈 것 같고요. 표본이 많은 상황에서 보면서 그걸 긴급 사용 승인 늘 거거든요. 근데 백신은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만들잖아요. 변종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정말 쉽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변종도 쉽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에 백신을 만들겠다고 모더나가 일단 백신 만들면은 변종 생기면 말짱 도루묵 이거 누가 백신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럼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줘야 만들려고 하겠죠. 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딱 보면 모르겠나요? 저는 다 알 것 같은데 저 너무 이렇게 확 알겠는데 일단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사용 승인 해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백신을 계속 만들려고 할 거고 백신을 만들면서 그 연구비랑 그 돈 날린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빨리 사용 승인 나오면 돈 빨리 벌 수 있으니까. 변종 나오면 어차피 그 백신 만들어봐야 다 도루묵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가지면서 하려면 뭔가 FDA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용 승인 나면서 좀 더 지수는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6월까지는 일단 중국하고 언론 플레이 및 협상 위주 전략을 뭐 미국이 쓸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요. 7월 전당대회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해가 중요한데 미국이 어느 정도 말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막 날리는 경우는 어느 상황까지냐면 양해에서 중국이 금융 개방을 어느 정도 좀 하면 그러면 미국이 그냥 말로만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번 양해에서 금융 개방 예상보다 좀 안 한다 그러면 실제 액션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결과가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제 예상대로 그냥 간다면 9,600까지 그냥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설아스타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매수는 뭐 충분히 지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상승 탄력을 잘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9,600뿐만 아니라 9,700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질 수 있는 상황도
볼 수 있고 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이거는 가파른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좀 급격하게 올라준 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세가 더 들어갈 수 있고 2020년 2월 정도에 있었던 고점 부분에서 조정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시장 관망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또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윗을 보시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가 돌아왔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19일 선물 만기일에도 좀 안정세를 보였었던 유가는 현재 이 32.54달러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현재 오펙 플러스에서는요, 이 하루에 970만 배럴의 감산 그리고 타 중동 국가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현재 추가 감산을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이 공급 감축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원유 시장의 수급 개선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마이너스대로 폭락했었던 유가 현재 3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중동 국가들의 감산이 6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추가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제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버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니까 오일 is back 이렇게 해놨어요. 갑자기 진땡 is back이 생각나네요. 진땡 is back이라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르시나요? 여튼간에 일단 뭐 이즈백이면은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왜 소주 브랜드가 생각나는지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일단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오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방향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며칠 바로 직전이었죠. 오일이 6월 만기를 지났습니다. 드디어 6월 만기 지났고요. 롤오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유가 안 갔어요. 지난 한 달 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일이 마이너스 유가 찍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유가가 반등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막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대부분이 다 매수에서 다 물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 매도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매도를 누가 했냐면 그때 매도를 미국 셰일오일 업계랑 멕시코에서 매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셰일오일 업계랑 멕시코에서 수익 난 것만 한 8, 9조 원 수익 난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나 미국 셰일오일 업계가 8, 9조 원 수익을 내서 뭐 했냐. 계속 그동안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오일 매도 롤오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오일값이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떨어진 만큼 수익 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걔네들은 수익이 많이 줄었겠죠. 자, 만기 롤오버 무사히 이게 첫 번째 쇼크였고요. 저는 이제 물론 유가가 최바닥은 오일이 마이너스 유가를 한번 찍고 두 번째 최바닥 시그널은 뭐였냐면 셰일오일 업체 중에 유명한 5대 업체 중에 하나가 파산하는 거였는데 이 업체가 지난달부터 오일을 계속 매도해 나가지고 매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산 안 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두 개가 다 나오면 유가가 반등한다고 봤어요. 반등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하나만 나왔는데 유가가 그리고 반등을 한 거죠. 자, 한번 셰일오일 차트를 크루드 오일 차트를 한번 봐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만기를 맞아서 롤오버 무사히 끝냈고 1% 상승에 마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내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 감소한 상태인데 어제도 API 원유 재고 480만 배럴 나왔거든요. 어제 480만 배럴 나왔는데 일단 EIA 지금 이제 화면은 이제 JVM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일 차트는 이제 다른 데 띄워져 있고요. 자, EIA DPR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EIA 이제 오일 재고가 나오는데 EIA DPR이라고 이게 뭐냐면 드릴링 프로덕티비티 리포트라는 건데 발음이 안 좋네요. 일단 이게 뭐냐면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분이 19.7만 bpd였다가 이게 이제 19.7만 bpd를 감소하면서 이번에 782만 bpd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당분간 일단 요거 하나 또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추공수를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요 관계국 지표에서요 반드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다이렉트로 폭락했어요. 완전 슈퍼 폭락, 이 정도면 슈퍼 폭락인데 최고점 찍을 때가 약 888개까지 갔다가 지금 4분의 1 토막 났고요. 이거 다시 시추하려면 이거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2달 걸린다고. 예, 2달 걸린. 지금 한 달은 앞으로 예, 아주 편안하게 오일 매수를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 예, 지금부터 시추공 파도 2달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팠으면 예, 앞으로 한 달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잖아요. 예. 이런 것 좀 계산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설아스타님의 주 거래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이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항방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공급 부분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유가 상승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죠. 오펙과 뭐 비오펙 국가들이 이제 5월 초부터 감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 감산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 역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수요 측면에서 아직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탄력을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면은 없잖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 탄력은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35달러 정도에서 한 번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35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세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고 뭐 조정 크게 없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가져가 준다 하면은 42달러까지도 충분히 상방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